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가 괜히 더 길게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걸 알면서도 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내려놓고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 안부 한마디면 괜찮을 텐데 그 한마디가 오지 않는 것뿐인데도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가라앉습니다. 문득 아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혹시 몸은 아프지 않을까? 말로는 다 컸으니까 알아서 잘 살겠지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향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도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불을 끄고 혼자 누우면 괜히 마음 한쪽이 시큰해지는 그런 밤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기를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벨이 울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날짜를 확인하고 혹시 놓친 연락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밤새 열이 오르지 않을까 뜬 눈으로 옆을 지켰습니다. 작은 숨소리에도 깜짝깜짝 깨며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밤을 지새웠지요. 해열제를 먹여야 할지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마음을 졸이며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만 들려도 하던 일은 전부 내려놓고 그 자리로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 몸보다 내 사정보다 아이 마음이 먼저였고 온 마음을 다 써서 아이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는 자랐고 이제는 아이의 하루에서 내가 점점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히 말이 짧아지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나만 이런가 싶어서 마음속으로만 묻다가 또 혼자 답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이 서운함은 부모가 못나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자식이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괜히 간섭했나, 뭘 잘못 키웠나. 하지만 그 질문들은 대부분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자식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삶의 무게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을 내려놓을 틈이 거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책임져야 할 것은 더 많아졌습니다. 결혼한 자식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집에 오면 또 부모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하루를 마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에도 손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우리는 이미 다 겪어본 사람들이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식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 심해지고 미래는 불안하고 쉬고 싶어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날이 생기고 말수가 줄어들고 표현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잊어서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하고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던 그 시절에 과연 여유가 있었던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 챙기고 출근 준비하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지만
자주 안부를 드릴 만큼 마음의 틈이 넉넉하지도 않았지요. 지금이 되어서야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꽉 쥐고 있던 서운함이 아주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이 무거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이해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덜 아파집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마음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어른답게 넘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눌러두면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이 더 크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먼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에게 아무 기대도 아무 마음도 없다면 이런 감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이 마음에 하루를 맡기며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휴대전화에 아무 알림이 없을 때 괜히 마음이 툭 내려앉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도 연락이 없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붙잡고 하루 종일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그리고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식의 연락으로 하루 기분을 정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연락이 오면 좋은 날, 오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버리면 내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자식에게 충분히 많은 시간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와도 됩니다. 아이에게서 소식이 없는 날에는 일부러라도 내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밥을 대충 먹지 말고 혼자라도 식탁에 앉아 국 한 숟갈을 천천히 떠먹어 보세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며 먹는 밥 말입니다. 해가 좋은 날에는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시작되면 그 뒤에는 혹시 내가 서운하게 한 말이 있었나,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이 생각들은 대부분 답이 없고 나만 더 지치게 합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몸을 천천히 움직여 굳은 어깨를 풀거나 오늘 하루 크게 아픈 일 없이 지나온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서운한 날에는 쉬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지혜는 참는 법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를 먼저 돌보는 시간이 쌓일수록
자식의 연락이 없어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있어도 과하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자식과 조금 더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놓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기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쁠 걸 알면서도 한 번쯤은 먼저 전화해 주길 바라고 힘들어도 부모 걱정은 안 시켜주길 바라고 가끔은 내 마음부터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말입니다. 이 기대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부모로 살아온 사람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조용히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괜히 안도하고 오지 않으면 마음이 내려앉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하루의 기분이 자식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자식이 무심한 말을 한 날에는 밤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괜히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서운함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이 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전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짧은 안부 문자 한 줄, 늦은 밤 걸려온 전화 한 통, 무심하게 던진 엄마, 잘 지내? 라는 말이 마음 깊이 오래 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지나쳤던 순간들이 그래도 해주었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서운함은 줄고 고마움은 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만 괜찮아지는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행동이 내 하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옮겨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부모로만 남아있지 않고 나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어른으로 한 발 물러나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우리가 새로 배우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연락이 없던 날에는 괜히 이유를 찾지 말고 오늘은 조용한 하루구나 하고 넘겨보는 것. 서운함이 올라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는 것부터가 연습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다 보면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자식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부담 없는 사랑이 남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우리 곁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곧 사랑의 끝은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 자기 삶으로 걸어가는 건 우리가 그만큼 잘 키워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길 바라면서도 막상 그 시간이 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 허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한 시절을 온 마음으로 살아냈다는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로서 해야 할 몫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밤을 새워 곁을 지켰고 넘어질까 봐 앞에서 손을 내밀었고 뒤돌아보지 않고 아이에게 마음을 써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아이를 만들었고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루를 단정하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누구를 기다릴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나를 돌볼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자식의 연락이 없는 날에도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온 자신에게 그래도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서운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마음이 다시 찾아왔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한 단계 더 단단해진 겁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보다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연락이 없어도 누구의 선택과 상관없이 오늘의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시간 역시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시고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급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그대로 앉아 있거나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고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인생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잠시라도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빠른 말보다 천천히 마음이 내려앉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밤에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조용해지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오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